마을 만들기 과정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 그 조치 결과 그 147쪽에 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점검 관련입니다. 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2년도 5월부터 원협에서 이제 위탁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이제 본의원이 조금 힘들게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12년 12월에 그 팀장이 378만 9,900원 이 인건비를 받았고 13년도 12월에는 1,679만 8,707원 인건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 3명이 이제 또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3,04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4년도 12월에는 팀장 급여가 1,323만 4,880원. 이렇게 직원 4명은 각각 3,300여만 원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과장님,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2012년과 13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상여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면서 2012년도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했고 2013년과 14년에는 연말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이제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전문기관에서 인건비 이 급식지원센터의 인건비에 대해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자문을 구해가지고 연구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투입하는 이 인건비는 어떤 관리자의 역량이라든지 작업자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차등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인건비는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량과 상관없이 어떤 고정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변동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정확한 인건비 월 계산액을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낮춰야 된다 해서 초기에는 이제 계약직을 좀 활용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시로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러니까 급식지원센터의 업무가 이게 연속성이 없고 이래서 부득이해서 농협 정규 직원들이 그 분야의 일을 일부분 맡아서 근무를 이제 해서 현재는 이제 정규 직원이 4명, 그 다음에 상용 직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오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찾아봤습니다만 농협의 정규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들 급여 규정에 따라서 어떤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었다가 이렇게 12년도는 그 다음에 13, 14년도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주다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과도한 인건비 발생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신데 지금 한 가지씩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별 급여 내역서를 좀 전에 본의원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2년도 같으면 5월에 급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자, 1,405만
6,689원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12월 한 달에. 이 급여 명세서입니다. 같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급여액을 이렇게 개인별 급여액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요거는 세세하게 다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수시로 이제 사표를 내서 농협의 그 직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급받아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변동관계, 그 직원 채용 변동관계 그 보조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어진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하니까 어떤 그 자구책으로서 처음 시도를 한번 해봤을 때 한 번도 그 자구책으로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 직원들이 지금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급식센터라는 것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급식센터라는 것은 정말로 아이들 입에 들어갈 돈이란 말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렇게 요 조치 결과와 이제 본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서 보다 상세히 지적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었는데 과연 뭐 하고 계셨냐는 거죠.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위탁받아 있는 농협을 편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일단 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에 이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해서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정 요구를 시민단체나 거기에 나오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시정이 됐습니까? 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갈수록 과도합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정말로 생선 가게를 통째로 고양이한테 맡긴 꼴입니다. 그것도 완전 도둑 고양이한테요. 그걸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농협의 정규 직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과장님 잠깐만요. 예. 정규 직원 이야기인데요. 예. 거기 직원들 역할 분담해 놓은 표를 봤습니다. 예, 예. 나 그 표 보고 또 놀랐습니다. 한 2사람이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일을 왜 5사람이나 나눠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걸 이때까지도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에 이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묻고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스스로 알려지게 되고, 이래서 재위탁이 부결이 되고 지금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돼 있다 하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년 4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 운영 결과 보고서에 보면 공공요금 칸에 16번 항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200만 원. 자, 이 기부금 200만 원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기부금은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각 농협들끼리 어떤 공식적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걸로 해서 만들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출하기 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출 다
다 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를 네, 합니까? 사후에 받았습니다.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예. 자, 농협 이거 수탁 단체죠. 예, 예. 자, 수탁 단체가 자기들 이익을 더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친목 단체, 그런 임의 단체에 그 필요한 회비를 지출하는 그 근거도 없이 더더군다나 200만 원을 지출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이렇게 200만 원 지출해 버리면 아이들 입에 들어가야 될 돈 200만 원이 공중으로 붕 나르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왜 농협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 입에 들어갈 돈으로 이렇게 빼돌렸냐는 거죠. 예, 그 지난달에 이제 그 의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에라도 이 부분은 농협에서 본점에서 전체적인 그 예산 과목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해놨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임금비 과다 지출 부분하고 여기 요 기부금으로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이렇게 집행된 부분, 아까 그 원상복구 조처에 관련된 그런 개선 사항이 있다 하니 그 조처에 따라서 이렇게 원상복구 하기 바랍니다. 예. 약속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홍 의원입니다. 그 김학년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그 학교 급식 지원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뭐 12월 달에 또 뭐 수당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해갖고 이래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수당을 받아도 그 우리 원협 직원이 한 달에 1,600만 원을 받고 또 밑에 직원이 750만 원씩 받아가는 이런 그 우리 원협의 그 직책이 뭡니까 그분들? 그분들이 팀장하고 아니 팀장 직책이 뭐냐고요? 상무인가 뭐 전부가 대리입니다. 그래 대리면은 농협에서 거의 말단 직원을 대리라고 부르죠. 예? 그 대리면은 우리 농협으로 보면 최하의 말단 직원을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그 과장, 밑에 주임도 과장 대리, 그러고 상무, 전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최하 말단 직원 그런 분들이 여기 팀장으로 나와가지고 한 달에 1,600만 원을 받고 1,300만 원을 받고 밑에 또 750만 원을 받고 작업 지원 아주머니들은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 나와 있고. 그러면 자 또 봅시다. 거기 12월 말고도 이렇게 보면은 팀장이 보통 평달에도 11월 10월에도 700만 원씩 이렇게 다 받아갔어요. 예? 그리고 그 작업장 직원 아주머니들도 보면은 2013년까지는 12월 달에 500만 원대 5명이서 받아가다가 12년도에 막 유별나게 그 5명에서 1,00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1인당 그 300 몇십만 원씩 받아가는 이런 애도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복리후생비도 평달에는 270만 원, 500만 원 끊다가 이거 왜 3번을 끊어요? 이렇게 12월 달에 3번씩 끊어가지고 277만 원, 250만 원, 175만 원, 이거 700만 원씩. 여기 1,600만 원에 700만 원 가지고 또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2천만 원까지 받는 달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감독도 안 하고 관리부서에서 그냥 위탁 주탁고 이렇게 놔두고 그냥 뭐 12월 달에 보너스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못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2014년 10월 달에 보면은 왜 봉급이 2분씩 받아요? 이렇게 5명이서 또 1,100 얼마 해가지고 뒤에 또 1,000만 원을 또 더 가지고 가고 팀장은 700~800을 평달에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예? 이거 그렇잖아요. 또 14년 9월에도 보면은 5명이서 2,200 해가지고 또 팀장은 몇백 되고. 이거 가라로 끊어가지고 통장에 넣어갖고 위에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표기가 뭐 2번씩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월급 따로 나가고 상여금 따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 거기 많지는 않은데 무슨 상여금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기준에 369, 10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없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그런 게 끼워 맞추기식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 1년 봉급 명세서 가지고 세무사 같은데 이렇게 맡겨 가지고 억지로 끼 맞추다 보니까 12월 달에 이렇게 2천만 원씩 막 1,60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봉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후에 지도 감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 감사를 하든지. 이거 당연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의대 우리 군수님도 지금 2,600만 2천만 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 농협의 대리가 이렇게 2천만 원씩 1,600씩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이제 그 상여금을 모아놨다가 연말 한꺼번에 주니까. 상여금을 모은 게 아니고 평달에도 그렇게 받아갔다니까요. 5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대리들이 농협에. 그 서류. 그렇게 다 받아갔잖아요. 요 2013년 9월 달에도 4명이서 2천만 원 받아간데 요 팀장이 한 7, 800 받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상여금이고 상여금을 자꾸 이야기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정확하게 제가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그 서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답변하려고 하면 이 똑같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이 문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매월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급식지원센터가 공개 모집의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년 11월 달에도 보세요. 이거 다 팀장이 600, 700씩 평달에도 이렇게 받아갔잖아요. 받아가다가 왜 12월 달에 그래 근 2천만 원에 육박한 돈을 받아가니까 본 것만 해도 1,600 얼마인데 이 복리후생비 750 이것도 또 나눠야 되잖아요. 휴일 수당까지. 그러면 뭐 근 2천만 원 돈이 육박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연말 상여금이 이렇게 받아간다 하는 게 이게. 그래 놓고 뭐 홍준표 도지사 급식 안 한다 한 게 맨날 그런 게나 집행부 다니면서 그런 게나 이야기하고 이게 자격이 돼요. 그런 이야기.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데.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농협에 정규 직원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참 정규 직원이 그래 대리라며 팀장이. 예. 그래서 자기들 봉급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집행을 하는. 무슨 봉급을 그렇게 받습니까? 농협이나 원협에서. 공무원들보다 1, 200 많아요. 같은 연수에 비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러면 월급을 1,500 받습니까? 이 양반들이 1,600, 1,700 받아마.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그래 위탁을 해놨다고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봉급이 그러고 저게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달달이 이렇게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무디기로 고마 연말에 가서 맞추는 거요. 맞추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연말에 복리 후생비 휴일 수당 빼고 그래 돈을 1,300씩 1,600 몇십만 원 받아간다 하는 게 이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고쳐야 됩니다. 그 돈으로 애들 입에 들어가는 그 부식비를 이렇게 도둑질 다 해먹고, 예? 이거 봐요. 이거 1월 달에도 보라고. 팀장이 얼마 받아가는 거 7, 800씩 받아가잖아. 이래놓고 무슨 연말에 상여금이 필요하단 말이오. 응? 그거 가왔어요. 저 통장에 돈 입금된 내역. 저 12월 달에 직원들한테 통장에 입금된 내역 없어요. 통장. 의원님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제 지시를 받고 농협에 갔었는데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농협 중앙에 자체 감사 중이랍니다. 그래서 천상 좀 기간을 좀 더 주시면은 이거 못 가오는 자체가 자료 요청 간단한 거 아닙니까? 12월 달이면은 2013, 14 두 번 통장에 돈 들어간 거 그거 가오라 하는데 팀장하고 직원 4명 그걸 못 가올 때는
거기에 돈이 지금 1,600 몇십만 원씩 이렇게 다 안 들어간 거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못 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 내일까지 예. 10시까지 그 자료 그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양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해서요. 그 변동 성과급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성과급이 농협의 그 특수한 그 봉급 체계 중에 하나인데 정기 성과급이 있고 변동 성과급이 있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 그 경영 등급을 평가를 해서 수시로 이렇게 상여금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이 농협의 그 직원들의 그 업무 형태하고 이게 급식센터의 그 직원들의 업무 형태가 다를진데 이 급여 체계를 역할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해두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 요 급식센터의 요 회계는 내실 있게 운영해 본 다음에 나온 수익금을 수탁기관과 그리고 학교가 각각 5대5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 구조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수익금을 이렇게 잠식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이 변동 요 성과급이라는 것을 보니까 823만 5천 원, 329만 4천 원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92만 5천 원. 그런데 이제 요 또 이렇게 132만 9,466원 이렇게 기준도 모르겠는 이런 큰 돈들을 이렇게 빼내 갖고 또 하나는 휴가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휴가를 못 갔길래 휴가 보상금이 281만 2천 원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157만 4천 원입니다. 휴가 보상금 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다 빼버리고 나면 이래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다 이렇게 MSG 없는 이런 그 조례대로 규정한 대로 양질의 그 지역 농산물 애들 입에 넣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싸구려 대도시에서 오는 그런 것들만 사들일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그 위탁 계약을 할 때 이제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뭐 5대5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수탁 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이익이 발생하면은 50%는 수탁 기관, 그다음에 이제 30%는 거창군, 그다음에 20%는 학교에 환원, 이런 이제 내용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그 인건비에 대한 어떤 강제성을 갖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학교 급식 지원 센터는 그 월요일에 대행을 수탁을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36개 초중고하고 사립유치원, 또 도립거창대학, 군청급식소, 맞춤형 마을기업 등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단체에 공급한 데 있습니까? 대학 네, 대학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조금 거래처 이런 측면에서 공개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타 지역 쪽에도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우리 그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공급업체 식자재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거창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창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품목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있는 품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거창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도 여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답니다. 아니, 파악이 안 됩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통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급식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연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생산나는 걸 또 써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가격도 싸고 품질도 신선하고 이러니까 또 들어오겠지요. 일부 이제 저 학교에 납품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 재배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좀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직원들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이거 이렇게 작성을 누가 해준 겁니까? 여기에 대리, 자 팀장 299만 원, 대리 담당자 241만 4천 원, 주임 담당자 153만 2천 원, 또 주임 138만 8천 원, 상용 136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서 또 그 소분팀이라고 그 나누는 거죠. 포장하는 데 있죠, 그죠? 그 하시는 분들 일당 52,500원, 시간내 수당 시간당 8,000원.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줬는데 실제로 너무도 힘들게 받은 여기 개인별 급여 명세서에는 그런 기준으로 과연 산정되었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이제 오전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이 자료가 우리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바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위탁해준 농협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드리다 보니까 1단계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라든지 검토를 하지 못하고 바로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직원들의 그 급여가 과도하고 지금 비정상적인데 거기에 대한 세세한 체크를 분명히 이제 해주셔야 되고, 특히 지금 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감사실장님 한번 감사실장님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원협이나 농협의 어떤 급여 체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동무 과장이 답변했듯이 그 부분은 특별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밝혀서 어린이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배상 조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렇게 도로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강렬 의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서 보면 우리 창군에는 참 조례가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보면은 여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여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조례 있습니다. 예, 그 조례를 이렇게 좀 보시면 거기에 학교급식에 따른 우수 식자재를 원활하게 생산,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 학교 급식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할 일들이 쭉 있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주요 포인트를. 조례에 대한 부분이 예. 장군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4년도에 비교적 장군이 최초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 사이에 2006년, 2008년, 2009년, 2011년 중간 연도별로 중간에 이제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목적, 정의, 운수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방법,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런 체계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보면 유전자 변형이나 이동거리가 상당해서 변질 변형된 농수산물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고 원료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방부제, MSG 이런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좋게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문제는 군수께서 원협하고 체결을 할 때 그 체결 사항에 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조례를 이렇게 조례 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원협하고 그 계약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자,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 왜 친환경 학교 급식 조례의 규정에 거기에 의거해서 목적에 담아져야 되고 그 정신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계약 자체에 그런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가 계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을 받은 식자재 조달 계획 협약서에 보면 8조에 8조랍니다. 죄송합니다. 9조에 보면은 이제 업무의 적정 관리 분야가 있고, 그다음 10조에 보면은 위생 관리 등 해서 과정에 나타나는 위생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조에 일반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금수가 14조에 나오고. 그래 저기 본 의원이 봤을 때 여기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공증까지 받아놓은 요 안에 왜 그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안 들어있냐는 거죠. 그걸 넣었어야죠. 예, 그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그거는 저 23조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이제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고 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 부분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탁자가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그런 고민도 없이 수탁을 받아서 개인 영리업체도 하지 않는 그런 편법, 이런 탈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었는데 지금 3년차 그렇게 왔는데 이제서야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한 그 자료도 순 엉터리로 이렇게 줘도 지금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뭐 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그 의견 구조가 있을 텐데 그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바꾼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은 지적들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면은 바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때까지 이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 감독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행정의 희망으로는 이것이 통제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회의를 할 때 특히 운영위원회를 할 때마다 이제 이 자료들을 공개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자료들이 의심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락이 있으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도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자 2015년 3월 공산품 공급 단가 이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실 텐데 여기에 보면은 요 상품에 대한 이게 생산지가 없어요. 생산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거리에서 이게 특히나 우리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운영한다는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단가표에 생산지도 명시가 안 돼 있고 이게 가로에다가 어떤 거는 뭐 미국산,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이게 거창산인지 어디 전라도에서 갖고 오는 건지 수입산인지 이게 명시가 한 칸에 딱 들어있어서 눈에 딱 들어와야죠. 그래야 특히 채소류 같은 경우는 지역 농산물을 그만큼 이렇게 얼마나 쓰는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작은 거 하나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정책적인 거나 그런 그 돈과 관련된 건 지켜지겠습니까? 그거 바로 눈앞이 자기들 그거 배불리는 거하고 좌우되는 건데 지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이제 생산지 표시 안 된 거 이거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급식 실무자들이 모여서 가격 사전 조사를 해서 예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제품들이었고 여기에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생산지가 표시된 거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업무 분장표를 보면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 업무 내용이 정말 5사람이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 과도한 이 지원수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급여 체계가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그 원협에 소속된 직원이 이렇게 5명이나 파견 나와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장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그 업무를 좀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이 급식 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어떤 미수급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이 위탁단체가 한 차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에서 제외되고 원래는 이제 공모에 의해서 다시 재선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모해서 재선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모하고 재선정하려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3년차 이렇게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본 그런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다 드러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 대안책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그 심의위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명시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분야별로 급식 관련 단체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단체하고 시민 단체하고 좀 정확하게는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 들어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한 7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운영위원회고요. 예. 심의위원회는 예. 굉장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심의위원회는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개최를 하는데 비교적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비상 모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아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특히 그러기 전에 먼저 원협의 그 담당자들 우리 주례회의 때 와서 일단 그동안 상황들을 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지적할 게 굉장히 많지만 요 부분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배송 시스템을 따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송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관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도 감독은 물론 범위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큰 범위에서 보면은 급식 지원센터가 예산을 전략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배송 분야도 예산 절감의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송에도 만만찮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송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투입 대비 그 효과를 보려면 요 운영하고 있는 걸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 배송과 요 물류 요거 다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위에 이렇게 미숙한 그런 행정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군 예산이 32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빼고서라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더더군다나 아이들 먹거리입니다. 인원이 8,707명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말 신경을 써서 내 자식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거창산 그 농산물도 별로 쓰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해봤지만 MSG 덩어리들 들어있는 각종 장류들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 만들기 과에 들어있는 좋은 그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귀농귀촌과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죠, 각 개들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실랍니까? 마을 만들기 과에 들어있는 4개 담당 개. 예. 랑 잘 맞물리면은 굉장히 사업 자체도 이렇게 내실 있게 돌아가질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 따로따로 떼져버리고 정말 먹잇감만 사냥하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집단들한테 자꾸 수탉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창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상급식의 메카였는데 내용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썩을 대로 썩어 있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조금 그동안 이렇게 지적했던 거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아까 지적한 200만 원 반납 조치해야 되고, 그리고 공급 단가표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파견 직원 요거 다시 조정하시고, 급식 지원센터 여기에 조례나 시행규칙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인건비나 회계지출 이런 규정 맞게 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주례회의에 보고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창기에 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